감사합니다. 전과사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도 수사 중인 것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경기도 주택공사 합숙소 선거 캠프 사용,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들이 있습니다. 조카의 여자친구와 장모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변호해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 대선 기간 동안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고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들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 도무지 셀 수도 없는 범죄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들은 4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들은 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계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되거나 고발된 사건들입니다. 즉 민주당의 내부 총질이 이재명 수사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전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없는 죄를 만들었다. 정적 제거다라며 우리가 왕을 뽑았느냐,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공동체를 위해 공적으로 써야 한다.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이겠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대체 누가 도둑입니까? 정적 제거의 음모는 대체 누가 꾸몄습니까? 사적 복수를 꿈꾼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실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늘 이재명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을 방문해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중에 가장 이상한 것은 네이버의 우회 지원입니다. 네이버는 시민단체인 희망살림에 40억을 지원합니다. 성남FC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살림의 공동대표는 한 분은 방송인 김어준의 처남인 인태연 전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또 다른 공동대표는 전 경기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입니다. 이헌욱 변호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민주당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 산하에서 댓글 조작, 가짜뉴스 모니터 단장을 지내며 친문계의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고발한 장본인입니다. 당신은 민주당이 추미애 대표 체제였습니다. 네이버는 40억을 투자했고 지원했고 희망살림은 1억 원을 남기고 39억 원을 성남FC에 후원합니다. 왜 네이버는 성남FC에 직접 후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결고리가 매우 수상합니다. 추미애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누님으로 불렸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습니다. 추미애, 이헌우, 이재명 라인, 이들은 지난 대선 때 이낙연계와 맞서 싸운 세력, 즉 친명계의 중심 세력입니다. 지금 이재명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선 낙엽계, 수박 등 이낙연계를 지칭한 세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낙연 전 총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됐다고 믿는 괴딸들 때문입니다. 급기야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인천에서 지지자들에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주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해온 수박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라고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이재명 범죄 의혹은 그 시작도 내부 총질, 그 끝도 내부 총질입니다. 1955년에 창당된 민주당의 역사는 이재명계와 이낙연계의 내부 총질로 분열하고 자멸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황당한 한 가지,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 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 요구안을 정의한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것이냐, 몰랐다 등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로 9박 11일간 출장 가서 골프도 함께 친 고 김문기 씨도 모른다고 하더니 이제는 최측근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정진상까지 손절하고 나섰습니다. 배신이 배신을 꼬리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민낯입니다.